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하고 28회 동안 이제 국제법 진행하기로 한 이제 이종 강사입니다. 이제 일순환, 어느 순환이든 안 중요한 거 없겠지만, 일순환이라고 하는 순환은 이제 예비순환에서 그렇게 큰 긴장감을 느끼지 않으시면서 국제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셨다라면, 이제부터는 나 수험생이지 라고 하면서 답안지에 어떻게 써야 해, 이런 것들이 현실로 와 닿으시면서 국제법을 보는 거니까 책을 보는 기분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는 내용도 좀 약간 달라집니다. 예비순환사 했던 것들은 그냥 진도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다라면, 일순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뒤에 있던 내용도 한 번은 아신다라는 전제 하에 앞에서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만큼 좀 공부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아직 별 시험에 생각이 없었다가 일순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터이니까, 예비순환에서 했던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이제 놓치지는 않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아직은 9월이긴 하지만은 이제 강의 진행 중에 이제 10월로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딱 1차 시험이 이제 피셋이 이제 눈에 밟히기 시작하실 것이고, 또 이런 2차 과목에 또 그것대로 또 집중하기 힘든 그런 문제점도 생겨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다가 시간을 이제 줄여가지고 빨리빨리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부 방법이니까 그것을 이제 탓할 생각은 없는데, 가능한 한 끝까지 이제 실강을 듣고 하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강에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것도 직접 보면서 느끼고, 그래서 경쟁심도 이제 유발이 될 것이고, 내가 게으르지 않고 그 진도에 따라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실강을 듣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비순환을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또 제 예비순환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 복습 테스트 하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일순환 할 때는 이 수업 시간을 좀 집중도 있게 좀 더 명확하게 기억하시려면 그 복습 테스트 봤던 거 그거 정도는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예습으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수업 내용이 이제 다시 잘 회생이 돼서 좀 집중력을 가지실 것이고, 그때 복습 테스트 안 하셨던 분들도 그 다 카페에 이제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늦은 복습 테스트라도 올리시면은 점검을 해서 살펴봐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순전히 신희섭 박사 때문에 그런데, 국제정치학 강의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이제 직접 채점해 주시면서 이 애들이 답안을 잘 못 쓰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래? 그게 채점위원들한테 맡겨서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피상적으로만 점수만 보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또 조금만 코멘트를 해주면은 개선될 수 있는 잘못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코멘트 받지 못해가지고 시정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던 걸 알아가지고 전부 다 제가 채점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시험 보셨는데 내일 답안이 나간다,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3일에 한 번씩 하니까 그 3일에 걸쳐서 이제 채점을 해가지고 이제 나눠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코멘트를 답안지에 일일이 쓰기보다는 고지를 받으셨겠지만 카페에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럼 거기다가 제가 비밀 댓글로 남겨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손으로 쓰는 것보다 거기다 치는 게 빠를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1회부터 9회까지 이제 시험을 보셨을 때 내가 어떤 식의 발전 상황이 있고 어떤 잘못을 꾸준히 범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정됐다라고 하는 걸 저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 개개인별로 알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알 수 있어 가지고,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카페를 통해 가지고 직접 만나 뵙고 말로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카페를 통해 가지고 직접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여러분 답안을 좀 어떻게 시정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전해 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좀 도움을 좀 받으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시험장 와서 이렇게 오늘 우리 강의실에 와서 시험을 못 보시는 분들은 그 학원에 메일로 보내세요. 답안을. 뭐 PDF 파일이건 여러분이 사진을 찍은 거건 그렇게 보내시면 그것도 점검을 해 드릴 테니까 좌우당강 그런 시험 기회가 있고 남들은 다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데 나는 그게 한 번이 됐던 두 번이 됐던 그거 안 제출 안 하고 점검 안 받았으면 그만큼 뒤처지는 겁니다. 남들 할 때 따라하는 거는 다 따라갈 수 있지만 내가 뒤처질 때 그걸 따라잡는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뭐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나보다 바본가. 나보다 똑똑하면 똑똑했지. 뭐 나보다 바보가 옆에 어디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하루가 됐던 한 시간이 됐건 뒤처진다라면 그걸 어떻게 만회합니까? 그 사람도 계속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계속 그 사람 열심히 할 텐데 좌우당간 맨 앞에서 뒤처지지 않게 남들 하는 거 다 따라가면서 하는 거 이게 합격의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우리 뭐 며칠 전에 9월 1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났잖아요. 거기서 뭐 여실하게 이제 합격됐다라고 연락 오는 학생들은 아 쟤는 붙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던 학생들은 이제 붙는 거고 아 좀 뭐 위험해 뭐 이랬던 학생들은 뭐 여전히 연락이 없고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 9월 달에 합격자 명단에 여러분이 이름이 있으려면 오늘 현재부터 강사 보건 옆에 계신 여러분의 동료가 보건 아 쟤는 붙을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심어줘야 붙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난데없이 1년 후에 붙거나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으니까 뭐 아직 내년도 시험이라고 하는 게 먼 미래 얘기 같겠지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 현실이에요. 오늘 현재 뒤처지면은 내년도에도 당연히 붙는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부터도 아, 저 학생은 붙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라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실강은 웬만하면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이상이 아니라면 빠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힘들어도 오시고 하셔야 돼요. 아니 도대체 여기서 저기까지 헬스장까지 가는 게 귀찮으면 가서 운동이라도 하겠냐라고요. 즉 뭐 운동기구 집에서 사서 뭐 집에서 러닝머신 두고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운동 안 해요. 헬스장 가는 게 귀찮은데 집에서 운동기구 들겠냐라고요. 안 들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뭐 동영상으로 하겠다는 건 핑계는 아주 그럴듯해요. 학원 오가는 시간 줄이고 빨리빨리 공부하고 강사 이렇게 지금 헛소리 할 때 스킵하고 뭐 이래서 강의 시간 줄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동영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학원 가는 시간 30분 줄이니까 30분 더 자지 이러지. 30분 일어나가지고 그걸 뭐 열심히 본다라든가 그리고 강사 말 스킵이 아니라 웃긴 얘기 할 때는 반복해서 보고 웃긴 얘기 끝나서 공부 들어가려고 하면 잠깐 인터넷 서핑하지 강의 집중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는 학원에서 이 수업 시간 중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으면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신 자세가 책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지 뭐 조금의 불편함이라든가 조금의 편리성을 찾아가지고 편안하게 공부한다라고 했다가 그게 더 수렁에 빠지는 길이죠. 그리고 일수나 이제 진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거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깊이 있게 볼 거고 그 다음 우리가 2, 3년에 한 번씩은 판례 사안이 그대로 사실관계를 주어져 가지고 케이스 문제로 나오는 경향이에요. 매년 그러지는 않지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 판례들은 뭐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뭐 판례가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알고 계시겠으나 그거 봐봤자 사실관계하고 판시 내용 제대로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뭐 칠판에 있는 것처럼 시험지에 나올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적어드리고 답안지에 쓸 분량의 그런 판례들을 답안지 형식으로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매일매일 진도에 따라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을 나눠드릴 것이고 또 중요한 교수님들의 논문 그대로 복사해서 던져드리지 않을 것이고 그 논문을 답안지에 이제 쓸 분량처럼 그 문장으로 이제 정리해서 나눠드릴 터이니까 뭐 지금까지만 들어보셔도 아 일순환이 또 중요하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순환과도 또 똑같이 얘기해요. 이순환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매순환이 다 중요해요. 매순환이 다 중요하니까
1순환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그리고 답안지는 꼭 내세요. 꼭 내셔서 그 점검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최고 인재잖아요. 쫙 누가 요렇게만 좀 써봐 라고 코멘트 그거 하나에 여러분들은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많은 걸 깨닫고 그런 잘못을 또 안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3일마다 보는 시험 문제는 과거 외무고시, 지금 행정고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국립외교원 시험 기출된 문제를 그대로 볼 텐데 거기에 주요 큰 목차까지는 나눠 드릴 거예요. 주요 큰 목차까지는 나눠 드려서 여러분들은 그 목차를 보고 그 안에 내용만 기술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목차를 잡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정평 있는 답안은 이런 순서대로 목차가 흘러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보시면서 이게 논리적인 답안 목차겠구나 라는 거를 자꾸 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차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차를 제시해드리고 여러분은 내용만 채우실 텐데 근데 꼭 그거에 구속 안 받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나는 내가 스스로 정한 목차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서 그렇게 쓰신 분들은 좀 더 공들여서 채점해 드릴 거예요. 잘못된 게 많을 터이니 그거를 수정하는 일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집으로 내 목차를 스스로 잡겠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권장하고 얼마든지 그건 좋은 공부 태도라고 보여요. 하지만 그동안 정평 있는 목차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목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 드릴 테니까 그거에 따라 이제 내용을 충실히 암기해서 이제 쓰시는 거 그걸 통해서 이렇게 1순환에 그 정도 해보시면 2순환부터는 스스로 이제 목차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잘 답안 기술하실 수 있을 겁니다.